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추석 연휴 이후에 가파르게 오른 코스닥이 10년 만에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만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스닥 움직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785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2004년 1월 지수 변경 이후에 전고점을 약 10년 만에 갈아치운 건데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 따른 기관 매수세 유입과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 해소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의 실적 기대 등이 겹치면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중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2000년 IT 버블 때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바이오주 위주로 오르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 벤처와 인터넷 기업의 닷컴 붐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당시에도 닷컴 신드롬이 지속될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이 있었고 정부 정책도 뒷받침되기도 했었습니다.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적자라 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믿음이 만연했지만 닷컴 붐은 결국 버블 붕괴로 끝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수익은 쉽게 현실화되지 않았고 기대감에 따른 과도한 주가 상승은 하락 요인으로 바뀌기도 했는데요. IBK 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미래에 대한 투자로 바라보는 관점은 적절하지만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한 투자는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의 사례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게 되면서 코스닥도 상승세가 예상이 되지만 현재 일부 종목 중심의 상승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조정이 예상이 된다며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전략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코스닥 시장 800선을 향해 과연 달려가게 될지 아니면 조정에 들어가게 될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간밤 글로벌 증시는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현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오네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네, 코스피가 20일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2,530선까지 내줬습니다. 이 원과 달러 환율이 1,100선을 하회하면서 워낙 강세가 나타나자 IT 대형주와 수출주가 약세를 띠면서 이 중소형 내수주들이 약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상승 탄력이 둔화된 코스피에 반해서 제약과 바이오주가 견인하는 코스닥은 10년 내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치솟았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확인해 보시죠. 네, 수급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홀로 3,395억 원을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889억 원, 그리고 2,151억 원을 사들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입니다. 0.25% 내린 2,527.67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 지속이 나타나면서 이 투심이 회복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외국인의 시총 상위 제약이 7일째 순매수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요. 자세한 수급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수급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894억 원을 사들였고 이 개인과 기관이 각각 361억 원, 그리고 153억 원을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1.22% 상승한 785.32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를 업종별로 보면요. 섬유의복과 음식유업, 의약품, 유통업, 철강금속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반면에 보험과 통신업, 전기전자, 전기가스업, 건설업 등은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대형주가 부진한 반면에 주영주가 소형주와 함께 약진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대장주 삼성전자는 이 전일보다 3만 1,000원가량 떨어지면서 276만 원의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네이버, 삼성생명,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주가도 아래를 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 포스코, 이 모든 종목들은 오름세로 종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매매 종목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포스코 종목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LG화학 그리고 현대자동차로 종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롯데쇼핑을 가장 많이 사들이면서 2등으로는 CJ 그리고 카카오 종목으로 3위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었고 이어서 이마트, LIG 넥스원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외국인과 동반으로 가장 많이 덜어치웠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신라젠을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요. 이어서 바이로메드와 인바디 순으로 기록을 하면서 종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동반으로 신라젠을 가장 많이 사들이면서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셀트리온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다음은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어서 오스코텍 그리고 CJ E&M 순으로 팔아치우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기관입니다. 상신전자를 가장 많이 팔아치웠고 이어서 테스 그리고 인터플렉스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장을 마감지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입니다. 최근에 국제유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 석유 수출국 기구의 오는 30일 회동을 앞두고서 이 경기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그동안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이어온 탓에 숨고르기 장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0.51% 하락하면서 어제 날짜로 56.42달러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국제유가 파란불을 켜면서 장을 마감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이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통신주 강세와 또 기업 인수합병 호재, 경제지표 호조로 올라섰습니다. 이날 지수는 기업 인수합병 호재의 상승 출발한 후 장중 내내 횡보하다가 오름폭을 낮추면서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은 주 후반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기업 소식과 세제 개편안 추진 과정, 그리고 경제지표 등을 주목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 23일 추수감사절로 휴장하면서 다음 날에는 오후 1시에 조기가 폐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시죠. 다우지수입니다. 0.31% 오른 23,430.33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고요. 나스닥 지수 또한 0.12% 오른 6,790.71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13% 오른 2,582.14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내 최강국 독일의 정치 불안에도 불구하고 유럽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날 유럽 주요국 증시는 독일 연립정부 구성 협상 결렬 여파로 인해서 하락세로 출발했으나 다시 상승세로 반전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연정 구성 협상 실패가 역내 경제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투자자들이 판단이 나오면서 시장 심리가 개선되면서 계속해서 반등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늘 마감장까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영국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지수입니다. 0.12% 오른 7,389.46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고요. 프랑스 캐크 지수 또한 0.40% 오른 5,340.45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0.50% 오른 13,058.66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시장 2,532.58포인트의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89.51포인트 기록하면서 오늘 오전장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 시현하면서 보합권을 유지하던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장 2,000원가량 상승하면서 276만 2천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07% 상승한 모습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자동차입니다. 0.32% 오른 15만 7천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5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0.47% 내린 현재가 31만 5,5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1,50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4,500원가량 하락하면서 25만 1,0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1.76%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오늘 오전장에 롯데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0.96% 상승한 62,900원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롯데칠성 또한 전일 대비 7,000원가량 상승률 보여주면서 125만 9천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56%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0.16% 상승한 31만 8,500원에 오늘 오전장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네, 전일 대비 5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면서 최근에 화장품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리온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100원가량 상승하면서 3만 원 초반대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3만 950원 찍으면서 등락률 0.32%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 종목은 영풍입니다. 영풍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머무는가 싶더니 오늘 오전장 4,000원 하락세 이어갑니다. 112만 7천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35% 내림세 이어갑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네, 3,100원 상승하면서 21만 9,8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1.43% 상승세 이어갑니다. CJ홈쇼핑입니다. 2.30% 오른 20만 9,7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전일 대비 6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라다이스입니다. 200원 상승하면서 25,700원에 오늘 오전장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0.98%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서울반도체입니다. 550원 상승한 31,40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훌쩍 뛰어넘으면서 1.62% 상승세 이어갑니다. 오늘 코스닥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다음은 SM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0.13% 오른 37,550원에 오늘 오전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5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서 종목입니다. 유일하게 보합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가 3만 5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CJ-EN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ENM 네, 매수세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 시현해주면서 0.65% 오른 92,6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장보다는 600원 상승한 모습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11월 20일 화요일 국내 시장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역시 전일장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특징을 보였는지와 함께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호내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동향부터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어제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6.32포인트 하락하면서 2,527.6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던 점이 코스피에 힘을 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요 투자자별로는 기관이 3,400억 원가량 대량 물량 덜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2,145억 원, 그리고 개인은 898억 원가량 순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도 역시 하락세가 더 짙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2.1% 가까이 하락한 보험 업종을 비롯해서 또 통신업이 1.3%, 전기전자가 1.04%, 그리고 전기가스업이 0.9% 가까이 내림폭 시현했습니다. 반면 섬유의복은 3%, 음식료품은 2.5%, 그리고 의약품은 1%대로 강세 흐름 보이면서 장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 내림세를 보였던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1.11% 하락하면서 276만 원의 거래를 마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SK하이닉스도 1.08%, 현대차가 0.3%, 네이버가 0.5%, 삼성생명이 2.6%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어제와 같은 보합권에서 25만 5,5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LG화학은 0.2% 올랐고 포스코도 1.28%가량 강세 보이면서 장 마쳤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1%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거래일보다 9.47포인트 상승하면서 785.3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794억 원 순매수에 나섰고 기관은 134억 원, 개인은 331억 원가량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매도폭을 전거래일보다 줄이기는 했지만 3거래일 연속으로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단기적으로 바이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의 주가 부담이 있다며 기관 투자자들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지만 신라젠이 30%가량 상승하면서 12만 7,4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한 의료 전문 매체에서 팩사백이 신장암에도 반응을 보였다는 회사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되는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이날 상승으로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8조 3,772억 원으로 불어난 상황입니다. 이 밖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 로엔이 2.23%, 파라다이스가 3.87%, 그리고 코미팜이 0.7%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셀트리온과 티슈진, 그리고 CJ E&M과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등은 모두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또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던 원달러 환율은 1.1원 상승한 1,100.6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의 배당금 지급으로 외국인들의 역송금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다 미국과 유럽의 정치적인 이슈로 달러 약세 요인이 상쇄됐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지엔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엔코가 어제장에서 급등 흐름 연출했습니다. 포스코에서 전기차 설계도면 제작회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지엔코는 최근 이사회에서 IT 엔지니어링의 지분 84.6%를 35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IT 엔지니어링은 포스코가 2010년 투자한 전기차 플랫폼 회사입니다. 현재 포스코와 포스코 기술 투자가 회사의 지분 58.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엔코는 전기차 설계도면 제작업체를 인수하면서 내년 상반기부터 공장 건설에 착수합니다. 약 60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19년 하반기 연간 10,000대를 내수와 수출용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거래일 특징주였습니다. 지엔코 종목의 오늘장 출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2.4%가량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85원 빠진 3,435원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한국항공우주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추위에서 수리온 납품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상승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방추위는 지난 17일 결빙 테스트를 유지하면서 수리온 납품을 이달 중순께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천국 PIP 사업 역시 계획대로 다음 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대신증권은 방산업체들의 핵심 국내 프로젝트들에 대한 양산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방산업종들의 주가의 하반 경직성은 확보됐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한 앞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성과가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종목의 오늘장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1.3% 정도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한국항공우주 종목의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전망을 내놓게 되면서 오늘장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600원가량 빠진 52,8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어제장에서 강세 흐름 연출했던 키이스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 정부가 서비스와 투자 분야를 놓고 자유무역 후속 협정을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최근 한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다음 달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투자와 서비스 분야 FTA 후속 협상을 마무리하면 서비스 분야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를 내놓고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게임과 음악, 공연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도한 검열과 같은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스트 종목 현재가입니다. 현재 3.8%에서 3.6% 사이로 상승 흐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95원가량 상승한 2,575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전거래일 특징주입니다. 세원셀로텍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바이오 상장사들에 대한 주가 재평가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세원셀로텍의 세포치료제 개발과 생산 시스템에 대해 이목이 쏠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원셀로텍은 지난 24일 연중 최저가 2,160원을 기록한 뒤로 약 한 달 동안 40%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지난 3분기 누적으로 1,196억 원의 매출에 영업이익은 5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105%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세원셀로텍이 개발한 자기유래 연골세포 치료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의약품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없는 독점적인 제품입니다. 인체의 모든 뼈 부위의 골절과 지연 유합 등 뼈조직 손상 부위를 재생하고 뼈 형성을 촉진하는 광범위한 뼈세포 치료제로 활용될 방침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거래일 특징주였습니다. 세원셀로텍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1.3% 정도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40원가량 빠진 3,015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전일장 특징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는 중국 증시를 제외하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 마감 동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 0.60% 내리게 되면서 22,261.76의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독일 정치권의 불확실성 고조로 내리막을 걸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대만 가권지수입니다. 역시 0.35% 내리게 되면서 1,664.5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는 주요 기술주들의 약세로 인해서 하락권에서 역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해 지수입니다. 0.28%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3,392.40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일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 규제 소식에도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빨간불을 켜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저희 다시 돌아와서 화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수 움직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체크해 주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자세한 지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반등을 꾀하고 있는 모습 출발 구간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0.19% 상승하면서 2,530.5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도 오늘도 상승 행진 가져가고 있습니다. 0.37% 상승하면서 787.91포인트로 현재는 양장 모두 출발 구간에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 양장 지수 흐름부터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한번 알아보셨고요. 계속해서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업종별로는 혼조권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중에서도 통신업종이 가장 상단권에서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계속해서 섬유 이복업종과 전기전자 업종도 0.5% 내외로 계속해서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업종과 서비스업종, 제조업종도 현재 빨간불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증권업종과 의약품업종, 종이 목재업종도 소폭 오름세를 시현하게 되면서 현재 상단권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운수창고업종 같은 경우는 밀려나고 있습니다. 0.88% 하락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전일에 이어서 건설업종도 역시 오늘 밀려나고 있습니다. 0.57%가량 하락률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금융업종과 의료정밀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까지도 모두 현재는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장주인 삼성전자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점점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0.54% 오름세 나와주게 되면서 277만 5천 원 상단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1% 넘게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1.46%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83,300원 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카카오 종목입니다. 카카오도 역시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0.31% 상승하게 되면서 16만 5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SK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넘게 주가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장 대비 2,500원가량 밀려나고 있고요. 현재 29만 5,5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G 디스플레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2% 넘게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17% 상승하게 되면서 현재 거래량도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3만 500원 선에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한화생명 종목입니다.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는 오늘 3% 넘게 주가가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3.67%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7,34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건설주들이 계속해서 밀려나게 되면서 그중에서 현대건설이 1% 넘게 낙폭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69% 하락하고 있으며 3만 5천 원 선에서 매물대 시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항공주가 강세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은 대한항공이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21% 빠지고 있고요. 현재는 32,550원 선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늘 상단권에서는 GS 리테일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은 2.96%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 38,150원 선에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오뚜기 종목도 오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빨간불 켜주다가 오늘도 역시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 나타내주게 되면서 83만 원도 터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45%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으며 83만 8천 원 선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NC소프트 종목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는 리니지 M의 이 대만 시장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검색어에 계속해서 리니지 M이 뜨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24% 상승하게 되면서 44만 7천 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자세하게 체크해 보셨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가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지만 현재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역시 업종별로도 더 많이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상승권에서 짚히고 있는 종목으로는 기타 서비스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96%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운송부품 업종과 컴퓨터 서비스 그리고 유통업종까지도 모두 계속해서 탄력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출판 매체 업종이 하락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1.45% 밀려나게 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비금속 업종과 음식료 담배 그리고 반도체 업종까지도 모두 계속해서 밀려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제약업종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0.36% 빠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종과 운송업종 그리고 종이 목재업종까지도 모두 현재는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셀트리온이 소폭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0.14% 상승률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21만 7,3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98%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82,3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3인방 중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1.22% 조정에 들어가고 있고요. 회사 측에서는 주가 급등과 관련해서는 딱히 내놓을 중요 정보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64,800원 선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G3BNT 종목이 오늘 6% 넘게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G3BNT 종목 현재 6.67% 하락세 이어가게 되면서 현재는 38,800원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휴젤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밀려나고 있고요. 현재는 전일장납이 15,800원가량 빠지게 되면서 464,5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라젠 종목 오늘도 또 다시 한번 급등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래량 역시 계속해서 많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주가는 7.14% 상승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오늘 장중에 9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13만 6,500원 선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HLB 종목이 역시 50주 신고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현재 8.24%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44,65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어서 역시 오늘은 또 투자자별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수급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거래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오늘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흐름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96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시현해주고 있고 기관이 현재 4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157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기관이 현재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397억 원가량 물량 덜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역시 뒤를 이어서 175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고 개인은 609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현재 매수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76계약 그리고 기관은 183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 가져가면서 현재는 263계약 정도 덜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오늘 출발 구간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확인해봤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먼저 오늘 오전장 개장 상황부터 먼저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동부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현대차 종목입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리포트에서 신차 경쟁력 회복이 관건이다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먼저 매출액부터 살펴보게 되면 매출액은 24조 2013억 원을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약 9.6%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 역시 1조 204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기대치를 4.7% 정도 상회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또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개선은 2016년도 3분기 파업에 의한 국내 공장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라는 리포트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 판매량은 17만 대로 1년 전보다 32% 가까이 늘어나면서 북미 지역에서의 실적 부진을 상쇄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북경현대를 비롯한 관계사의 실적 악화로 지분법 이익은 318억 원가량의 적자 전환함에 따라서 이익 지배주주 순이익은 8,524억 원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현대차의 미국 내 인센티브 증가율이 17년 들어서 산업 대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력 볼륨 모델들의 판매 부진으로 마켓쉐어는 오히려 감소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리테일 판매 부진을 감안해 봤을 때 미국 공장의 가동률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의 재고는 4.4개월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코나와 G70의 미국 출시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차의 미국 내 인센티브 증가 및 판매 부진은 2018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현대차의 2018년 영업이익은 2017년보다 7.2% 증가하는 것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시장 기대치를 8.7% 정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8년 하반기에는 신차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을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012년도 이후 17년도까지 5년 연속 현대차의 실적 감익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도에도 실적 개선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기대치 대비 높은 동부증권의 EPS 기준 2018년도 포워드 PER 같은 경우에는 6.6배로 경쟁사들과 유사한 밸류에이션을 유지 중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차의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신차 경쟁력 회복이 관건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2018년도 하반기에는 차세대 산타페의 미국 판매가 시작이 되고 다양한 SUV 신차들이 추가가 되면서 신차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차 경쟁력을 확인하기 전까지 투자 의견의 상향은 다소 이르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으며 투자 의견에 따라서 홀드 보유로 유지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첫 번째로 확인해본 현대차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오늘 흐름까지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오늘 오전 구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64% 정도 상승세 이어가면서 1,000원 상승한 15만 7,5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현대차 종목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도 역시 자동차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같은 동부증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기아차 종목입니다. 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한미 마켓쉐어 부진 지속이 된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기아차의 실적 관한 내용부터 한번 전해주시죠. 먼저 3분기 매출액은 14조 1,077억 원을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11%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영업 손실이 4,2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 적자 전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 1심 패배로 인한 충당금이 매출 원가와 판관비에 약 8,641억 원, 그리고 영업 외 기타 비용에 1,136억 원가량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3분기 영업이익은 4,3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가까이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내수 판매 강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판매 부진과 그리고 인센티브 증가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부진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2017년 10월 기준으로 한 대당 3,639달러를 인센티브로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에서 마켓 쉐어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내수에도 스토닉 등 신차 판매가 예상 대비 부진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에 내수 그리고 미국 내 볼륨 모델 신차 출시가 없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2018년까지 기아차의 마켓 쉐어 하락은 역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2018년 1분기 시드를 비롯한 신차 출시로 유럽 내 마켓 쉐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실적 기여도가 높은 한국과 미국 내 부진으로 오늘 기아차의 2018년도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약 14% 가까이 하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2018년 하반기와 관련된 전망치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수와 북미 판매 부진과 그로 인한 비용 증가가 2018년도까지 기아차를 괴롭힐 전망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 투자 의견 상향을 위해서는 두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통한 이 판매 반등과 더불어 비용 감소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북미에 출시가 되는 대형 SUV를 비롯한 신차들이 경쟁사들과의 SUV 신차 대전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기아차 역시 투자 의견 상향은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부증권에서는 기아차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을 홀드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39,000원을 이번에 제시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본 기아차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오늘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기아차 종목의 오전장 출발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0.89% 정도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300원가량 상승한 34,050원 선에서 현재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아차 종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금융투자에서 확인이 되는 종목이고요. KB금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2018년에도 최고의 금융사를 전망한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죠. 먼저 KB금융의 2017년 경상적으로 분기별 순이익을 살펴보게 되면 약 8,500억 원 중반이 넘는 실적을 시현하면서 금융사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이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익 체력이 올라온 것은 비은행 부문 확대 힘이 가장 크겠지만 기본적인 부분에서 NIM이 상승하면서 대출 증가율을 넘어선 이자 이익 증가를 보여주는 힘도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율이 최저로 하락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이어지는 2018년에도 자회사들의 실적이 100% 반영되고 또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NIM의 힘 역시 지속적으로 보여지게 되면서 분기당 9천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꾸준하게 구조조정을 통해 개선되고 있는 판매관리 비율 역시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비용관리 부문 역시 안정화될 것이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전망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8년 영업이익과 관련된 전망치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분기별 호실적을 바탕으로 2017년도 KB금융은 3조 3,028억 원의 순이익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사상 최고치의 순이익으로 판단이 되며 그리고 국내 금융사 중 가장 많은 이익을 시현한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ROE도 10.01%까지 확대되는 모습이고 증권과 손보 그리고 캐피탈 등 비은행의 이익 비중이 확대되면서 포트폴리오도 가장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2018년도에는 전년 동기 대비 일회성에 대한 역기저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순이익은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영업이익은 4조 2천억 원으로 2017년에 비해 8.1%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호실적을 바탕으로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수위를 달릴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2018년도에도 역시 이익 규모가 누가 가장 클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 셈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시장도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보이며 3조 원이 넘는 실적에 대한 배당도 역시 매력이 점점 더 부각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오늘 KB금융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를 하고 목표 주가는 74,000원을 제시를 하면서 동종 업계 대비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KB금융 이 종목도 역시 오늘 흐름까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 KB금융 종목이었습니다.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0.53% 정도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200원가량 빠지면서 56,8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세 번째 KB금융 종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번째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투자증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넷마블 게임즈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 글로벌 확장과 더불어서 신장 모멘텀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먼저 전해주시죠. 네, 먼저 지난 15일 유럽과 북미 지역 등 54개국에서 출시된 리니지2 레볼루션은 RPG 장르에서 비우호적인 시장 특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만족스러운 성과를 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출시 첫날 60일을 기록한 미국 매출 순위는 25위권까지 상승했으며 또 국내와 이용자 특성이 비슷한 러시아 시장에서의 매출 순위는 3위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미국 지역에서 일매출액은 iOS 매출 순위에서 30위권을 유지 중인 W카지노가 분기 200억 원 초반의 모바일 매출액을 기록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3억 원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7천억 원에 달하는 러시아 게임 시장 규모와 함께 유럽 주요국 간의 매출 순위를 고려해 볼 때 신규 지역에서의 일매출액은 5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출시 직후에 상위권에 진입했던 아시아 시장과 비교해 볼 때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는 있겠지만 과거 서머너즈 워 등의 흥행작들이 초기 성과가 리니지2 레볼루션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점진적으로 매출 수준 상승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리니지2 레볼루션의 일정 수준의 성과를 시현함에 따라서 향후에 출시될 신규 MMORPG들의 흥행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의 매출 수준이 현재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하더라도 서구권의 운영과 또 현지화 노하우 등의 축적에 대한 결과물이 추가 신작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븐나이츠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었던 일본의 경우 리니지2 레볼루션이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은 다운로드 순위도 긍정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에 따른 초기 ARPU의 격차로 인해서 매출 순위가 기대치를 하회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성공적으로 이용자들을 유입하면서 서구권 모바일 MMORPG 시장에 문을 열었다고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출시될 테라 M과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의 경우 IP 영향력이 리니지 IP 대비 높기 때문에 해외 흥행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지난 15일에 출시했던 리니지2 레볼루션과 함께 신작들에 대한 흥행 기대감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신작들의 출시 소식과 함께 투자 의견, 목표 주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대 신작들의 출시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서 상승 모멘텀이 지속 강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는 28일에 출시를 앞둔 테라 M의 경우 리니지2 레볼루션 출시 이후에 이 IP 기반 3D MMORPG 출시 부재가 지속됨에 따라서 대기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산업 특성상 흥행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9월에 출시된 넥슨의 X 외에는 동일 장르 내 경쟁 신작이 없다라는 점은 명확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21일 출시가 예정이 된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경우 테라 M 대비 기대감은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공급이 MMORPG로 집중되면서 신규 수집형 RPG에 대한 일정 수준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고요. 유사한 게임인 소녀전선과 그리고 붕괴의 흥행을 감안해 봤을 때 의미 있는 매출을 그래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스타 2017에서 공개됐었던 이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과 이카루스 M 그리고 세븐나이츠 2의 출시도 2018년도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모바일 MMORPG 시장 내 입지가 지속 강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서구권 모바일 게임 시장 특성상 아직 성패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며 현 수준의 성과도 모바일 MMORPG의 불모지인 서구권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 출시를 통해서 축적된 노하우가 향후 출시될 신작들의 흥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한편 2017년도 약 2종의 기대작 출시 시점이 임박했고, 그리고 지스타에서의 신작 공개로 높아진 2018년도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더불어 중국 판호 관련 분위기 개선 등의 긍정적인 요인들을 모두 고려해봤을 때 리니지2 레볼루션 신규 지역 성과에 따른 하락 리스크는 제한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제시를 하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22만 원을 또한 제시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본 넷마블 게임즈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흐름까지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해 주시죠. 오늘 넷마블 게임즈 종목 4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3.27% 정도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6,500원 상승하면서 18만 9,50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넷마블 게임즈 종목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4가지 종목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네, 신라젠이 오늘 오전장부터 20%나 넘게 급등세 흐름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부터 차트로 만나보시죠. 네, 오전장 9시 43분 구간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9.42% 오른 13만 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과열 논란에도 주가는 오히려 급등하고 있는 모습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7조 8천억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신라젠 연구소장은 의학 전문지를 통해서 특히 신장암을 대상으로 팩사백 단동으로 한 임상 이상시험에서 암이 현미경으로 관찰되지 않는 완치 환자가 나와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신장암 치료제 시장은 2013년 기준으로 간암의 3배가 넘는 3조 원에 달합니다.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6.6%의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으로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신라젠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최근에 롯데정밀화학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급등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차트로 만나보시죠. 롯데정밀화학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11%나 넘게 급등세 이어가면서 5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 52,000원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분기보다 69%나 증가할 것이고, 내년 영업이익은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2,243억 원을 올해보다 99%나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 주요 제품인 ECH, 에폭시 원료와 가성소다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강세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화인베스틸이 자사주 110만 주 소각 결정에 장 초반 급등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상승세 종목들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 번째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인베스틸 21.90% 오른 2,5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화인베스틸은 자사주 110만 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날 장 마감 후에 공시했습니다. 한 주당 가액은 500원, 소각 예정 금액은 34억 2,835만 원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배당 가능 이익을 범위 내에서 기취득한 자기 주식의 소각으로 이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엔터테인먼트 기업 IHQ의 주가가 매각 재추진설이 나오면서 약세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주가 흐름 차트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네, IHQ 2.42% 내린 2,6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IHQ는 이달 들어서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 종가 기준 하락 마감한 날이 하루에 불과했으나 이날 14일 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IHQ의 주가가 약세인 것은 매각 추진설에 대한 재료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IHQ의 주가는 지난 1일 1,950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20일 종가 기준 2,685원까지 오르면서 37.7%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실적이 지난 2013년 기록한 최고 실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우리 장에서 들썩이고 있는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보락 종목 상한가 1,4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유리우선주입니다. 22.53% 오른 3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소폭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네, 하락 바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상선입니다. 6.93% 내린 5,5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비스타입니다. 네, 전일 대비 4.48% 내린 2,5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 네, 잉크테크입니다. 13.39% 오른 4,23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이리버입니다. 12.46% 오른 6,4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72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하락률 첫 번째 종목 인터불스입니다. 9.15% 내린 7,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머슨 퍼시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5.27% 내린 27,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시장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리포트는 메리츠종금증권 리포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2018년 주식시장 전망에 관한 이야기 내놓고 있고요. 이 제목으로는 더 디퓨전, 확산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내년 주식시장을 보는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바로 내년은 눈높이를 낮춰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일 겁니다. 올해 코스피가 20%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인 데다가 또 경험적으로 주가 급등 이후의 쉬어가기 장세는 개별적인 종목들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코스피의 연관 성과를 들여다보면 2년 연속으로 코스피가 20% 이상 상승한 적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기 사이클 내에서는 특히 또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흐름을 타는 국내에서는 좀처럼 관찰되기 힘든 현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올해만큼의 가파른 지수 상승은 아닐지라도 내년에도 추세적인 상승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리포트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리포트가 제시하고 있는 내년 주식시장의 키워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제목에서 살펴본 대로 2018년도 주식시장의 키워드는 확산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존의 주도주인 IT 하드웨어와 그리고 시클리컬 중심의 시장 상승 구도에서 이 주도 업종의 동력 다변화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이고, 이 두 번째로는 대형주 중심의 시장 상승 구도에서 대형주와 더불어 중소형주로의 사이즈 로테이션의 확산이 예상된다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올해를 포함한 최근 2년간의 주도주는 명쾌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IT 하드웨어와 그리고 시클리컬 업종이 대표적으로 이들의 성장률이 최근 2년간 여타 업종 대비 압도적이었고 이익 레벨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수의 종목과 그리고 업종 중심의 압축적인 시장 상승이 전개된 것도 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2018년도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과는 달리 기업 실적의 성장률과 그리고 레벨을 주도하는 업종이 분리됐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이익의 레벨업을 주도하는 업종은 기존의 주도주인 IT 하드웨어와 시클리컬 업종이지만 성장률 소외 업종인 화장품과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주도 업종의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와 같은 압축적인 시장 흐름보다는 주도 업종의 확산이 예상된다라는 의미며 2018년도 업종은 균형감 있게 가져가는 대신 종목 선택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액티브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이즈 로테이션의 확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홀로 대형주 강세에서 앞으로는 중소형주의 동반 강세 구도로 계속해서 흘러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네, 내용들 다시 한번 또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시면서 2018년도 주식시장 전략까지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일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만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